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시작으로 7.1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역시 친한계 대 친윤계 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과반 확보 등을 위해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우군 2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리더십 확보가 어렵고 심지어는 식물 당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대표 선거만큼이나 최고위원 선거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빈앵커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이 4명의 후보가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다고 했을 당시 함께 주목을 받았던 것이 다름 아닌 러닝메이트였습니다. 당대표에 당선이 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선, 또 안정적으로 지도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우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쟤는 현행 국민의힘 지도부 구조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건 전례가 있지요.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출직 최고위원의 사퇴로 지도부가 해체됐고, 이는 법적 공방으로 흐르면서 한동안 당이 꽤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과 당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여기에 더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에서 자신을 포함해 임명권한이 있는 정책위 의장,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3명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중 2명을 추가로 얻어야 최고위 과반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를 하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윤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후보들 간의 경쟁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유가 더 걱정이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단 탈당 사태 또는 분당 사태까지 점치는 분위기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요. 자, 그렇다면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일보가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성향을 구분했는데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표를 보시면 먼저 김민전 여성 후보가 나옵니다. 김민전 후보와 관련해서는 최고위원이 이미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최고위원 출사표를 낸 김민전 의원은 여성이 반드시 지도부에 포함되도록 한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 자리를 확정짓게 됩니다. 그런데 김민전 의원의 경우 처음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고, 실제 원 후보 측에서 김민전 의원에 대한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김민전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의 변을 밝힐 때 당대표 후보에 귀속되지 않는 단독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러닝메이트는 무산됐지만 김민전 의원을 친윤으로 보는 시각이 절대적이지요. 최근 행보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면서 한동훈이 답장을 했어야 한다고 했고, 한동훈 후보의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이름이 보이고 괄호에 나경원 당대표 후보 협력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김재원 전 의원이 직접 밝힌 내용이죠. 지난 3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나 후보가 말하는 많은 부분에 공감한다며, 나 후보가 부족한 것을 제가 채워주고 메워주고 제가 부족한 것을 나 후보가 메워주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같이 할 것이라고 했고요. 나 후보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김 전 최고위원과 전략적 비전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김영대, 박용찬, 박정훈 이들 3명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입니다. 박용찬 전 의원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영등포 을에 출마했다가 민주당 김민석에게 패했고, TV조선 출신의 박정훈 의원의 경우 서초에서 당선이 돼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영래 후보의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강남구의 의장을 역임한 지방의회 의원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3명이 한동훈 후보의 러닝메이트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을 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친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후원회장에 임명한 이상규 후보가 있는데 친윤 후보로 분류되고 있고, 그 다음이 원희룡 당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뛰고 있는 이뇨환 의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한동훈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함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일보가 구분은 하지 않았지만 친한계로 보는 게 맞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명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인데 김은희, 김정식, 박상현, 진종호 이렇게 4명 모두 친한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문화일보가 구분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자들의 성향 분석인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우선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출마자 4명 모두가 친한계이고 여기서 1명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김영대, 박용찬, 박정훈, 장동혁, 함은경 중 한 사람만 최고위원 선거에 당선이 되면 최소한의 우군인 2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만 놓고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를 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인데요. 자, 이런 분류도 최종적이지 않은 이유가 후보 단일화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나경원, 원희룡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인데 오늘 나경원 후보가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는 나경원 본인이 원희룡 후보에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결승 후보는 나경원이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희룡 후보의 사퇴와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단일화 얘기를 꺼내든 건 원희룡 후보 쪽이었는데 원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뇨환 의원은 원희룡과 나경원의 단일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경우의 수이긴 하나 1차 투표에서 그 누구도 50%, 즉 과반 투표를 못할 경우엔 2차 결선 투표로 가게 되고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단일화되는 것인데, 하지만 2차 투표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차 투표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사람 쪽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표가 고스란히 그 사람 쪽으로 단일화하는 쪽으로 옮겨간다는 보장도 없죠.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게 바로 단일화인데,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최고위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연 어대한 기류 속에 이를 뒤엎을 만한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